안녕하세요. DK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 구독자 몇몇 분께서 의견을 주셨던 에브비에 대한 영상을 공부한 내용을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티커는 ABBV이고요. 들어가기 앞서 현재 저는 에브비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은 어떤 매수 추천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공부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것 뿐임을 사전에 밝힙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에브비는 아주 세계적인 제약회사이고요. 2012년에 에버트 러버토리스로부터 분사를 했습니다. 에브비는 이제 제약 사업에 집중을 하고 에버트는 의료기기 그리고 건강식품 등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브비의 핵심 분야는 이뮤놀로지라고 하는 면역학이고요.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인 휴미라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장기적으로 휴미라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는 스카이리지랑 린보크 등의 약이 있고요. 참고로 이 휴미라는 오늘 영상에서 자주 등장할 텐데요. 류마티스 병 등에 쓰이는 복합 치료제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아주 강력한 해결을 보유한 약품입니다. 에보비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면역학 이외에는 항암 및 종양학 분야가 있는데 이제 영어로는 Hematologic Oncology라고 하더라고요. 이 분야는 전체 매출의 약 17% 정도 되고 주요 약품으로서는 임브루비카, 벤클렉스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CV라고 하는 신형 간염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는 매출의 약 9% 정도 되고 대표적인 약품으로는 마비렛 그리고 비에키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여러 분야가 있어요. 여기는 아이케어나 뭐 미용 의료학 등이 있는데 여기에도 대표적인 약품이 루프론이라고 하는 약품이 또 있습니다. 또 에브비의 매출이 약 72%가 미국에서 발생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국제시장 매출은 주로 유럽과 일본에서 나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확실히 에브비가 다른 경쟁사 대비 미국 매출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에 전 세계 제약회사 중에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최근에 인수한 알러젠의 매출을 고려하면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 이제 3분기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우선 2분기 실적을 가지고 좀 다뤄보겠습니다. 매출은 100억 달러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26.3% 증가했고요. 판관비 여기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판관비거든요. 판관비는 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3.2%나 증가했습니다. R&D 비용은 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고 그 결과 영업이익은 7.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7.9%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00%나 감소했네요.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 일단 판관비가 크게 증가한 것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게 눈에 띕니다. 이 판관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나 좀 보니까 알러젠 인수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이 알러젠 최근에 이제 에브비가 알러젠이라는 대형 제약사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 비용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인수에 따른 비용과 거래 비용 그리고 알러젠이 가지고 있던 그 판관 비용은 그대로 이제 에브비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크게 증가했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알러지 인수에 따른 어떤 이례적인 성격의 비용 증가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R&D 비용은 사실 제약회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목적인 금액은 보시면 늘어났어요. 증가를 했는데 이 매출 대비 퍼센테이지를 보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특히 에브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지금 휴미라라는 이제 대표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을 개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R&D 투자는 계속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매출 대비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는 게 좀 아쉽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러젠을 인수하면서 이 알러젠의 R&D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가져왔고 또 이 Acquired in Process R&D는 이게 따로 이제 두는 계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타사와의 어떤 콜라보를 통해서 연구개발 중인 비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GenMap AS라는 회사와 합작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선급 비용으로 7.5억 달러를 먼저 연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나와 있네요. 재무상태표를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알러젠 인수에 따라 크게 변화한 계정들이 몇 개 보입니다.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크게 감소했죠. 왜냐하면은 인수에 따른 현금 지출이 컸을 테니까요. 이건 뭐 당연히 이제 유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알러젠이 가지고 있던 그 재고 자산이 그 FB의 재무상태표에 이제 편입이 되어서 그럴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무형 자산도 크게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제약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페이텐트라고 하는 특허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에 대한 특허권이죠. 그래서 알레르전이 인수하면서 이제 알레르전이 갖고 있던 특허권도 같이 FB에 넘어왔을 테니까 당연히 무형 자산도 이제 커졌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굿웨어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재무상태표에서 특히 자산 중에서는 이 굿웨어를 사실 제일 실효성이 떨어지는 항목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동화할 수도 없고 사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굿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분기에 이제 굿윌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LVB가 알레르젠을 인수하면서 이 알레르젠의 인수 가격 대비 순자산 가치가 더 크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굿윌이 크게 증가한 요인이 되었고, 그리고 장기 차입이 이제 크게 증가했는데 알레르젠 인수가 상당히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현금 가지고 있는 FB에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 추가 차입을 끌어다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도 이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FB는 그 FDA 승인이 나지 않는 신약에 대한 R&D 비용은 전부 R&D 비용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FDA 승인이 난 이후에 드는 비용은 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제약회사들은 R&D 비용을 전부 무형자산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무형자산으로 잡게 되면은 이 자산 부분이 부풀려지거든요. 그리고 R&D 비용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순이익이 증가하게 돼요. 이게 우리나라 많은 제약회사는 이렇게 순이익을 부풀리고 자산을 부풀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주주를 좀 기만하는 행위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차라리 에브비나 이런 미국의 제약회사처럼 좀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는 게 주주한테는 더 좋다고 보고 있고, 아무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FDA 승인이 나면은 이 에브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바로 상각이 되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가 만료되는 기간, 예를 들면 2025년에 만료된다고 하면은 지금 20년이니까 이 상각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이 5년에 나눠서 상각을 합니다. 무형자산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브비 같은 이제 미국 제약회사들이 회계 처리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정직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현금 흐름을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69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지출이 보시면 지금 크게 늘어났거든요.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지출을 더 많이 했다는 건데 왜 많이 늘어났냐 보시면 이 알레르젠 인수가 투자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에버비는 알레르젠 인수를 하나의 투자활동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수 비용에 지출한 현금 흐름을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크게 늘어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오히려 줄었어요. 이 마이너스가 보시면 작년 대비 줄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 여기가 repayment가 있어요. repayment of long-term debt. 이게 이제 FB가 장기 차입을 상환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규모가 37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규모를 장기 차입을 상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FB는 현재 장기 부채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장기 부채를 성실히 상환해 나가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이런 경영진의 판단과 모습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를 넘어서 추세를 좀 보면은 우선 매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죠. 근데 성장률, 이게 성장률인데 성장률 자체는 사실 이제 좀 약간 곤독박질 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크진 않고 그냥 꾸준한 편이고, 그리고 성장률은 사실 보시면 뭐 뛰어나진 않죠. 영업이익 성장률은.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최근에 지금 급증했어요. 급증했다가 급락했거든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알레르젠 인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FB가 보유한 현금만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서 차입을 크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차입을 크게 해서 현금이 크게 증가했다가 인수에 이제 돈 다 쓰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부채는 대신에 남아 있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크게 이제 차입을 해왔는데, 그러면 현금은 다 썼지만 대신에 갚아야 될 돈 남아 있죠. 그래서 장기 부채는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채용 내역을 좀 보면은 보시면 2025년까지 여기까지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2023년에 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그 해에 미국 내 휴미라의 특허권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FB한테는 굉장히 분수령이 되는 그런 연도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미국 내에 특허권이 만료되면은 분명히 휴미라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때 제너렉 이제 바이오 저기 제너렉 약이 마구 나오니까 이제 마켓 쉐어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휴미라 매출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많은 투자자들 아니면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갚아야 될 차입은 좀 많은데 여기 이때 휴미라의 특허권이 만료가 되면은 매출이 떨어질 텐데 이 남은 많은 차입을 어떻게 갚을 거냐, 아마 이거를 좀 제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입은 많은데 휴미라 특허권이 만료가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히 아주 압도적인 대처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FB의 장기적인 어떤 대처 방안을 좀 약간 불확실성이 크고 좀 불안정하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게요. 몇 가지 더 살펴보자면은, 일단 ROE가 Return on Equity라고 하는데 이게 47%로 상당히 높게 나와요. 제약회사가 47%면 좀 높은 편인데, 이거는 이제 ROE 공식을 보면은 ROE는 자기 자본분의 당기 순이익으로 구합니다. 근데 이 ROE가 높은 게 단기 순이익이 높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본이 적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총 부채가 1340억인데 총 자본은 14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자본보다 거의 10배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ROE만 보고 ROE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 높은지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정말 단기 순이익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 자본이 압도적으로 적어서 그런 건지, 이거는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유동성을 파악할 때 자주 쓰는 그 유동 비율만 봐도 상태가 좀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제 영상을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1.5 이상의 유동 비율을 선호하는데요. FB는 현재 지금 1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유동 자산들을 전부 다 현금화해도 단기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올해 알레르젠 인수로 인해서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유동성 자산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좀 몇 분기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워낙 큰 이제 일회성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의 유동 비율만 보고 얘네 유동 비율 1도 안 되네, 얘네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안 좋지만 한 다음 분기, 그다음에 그 다음 분기 정도는 좀 보면서 이 흐름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되는지 이거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이 FB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휴미라라는 의약품입니다. 면역력 관련 질병에 효과가 좋은 의약품인데요. 특히 루마티스 질병 치료에 좀 많이 쓰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정말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의약품인데요. 그만큼 회사가 좀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왼쪽에 글로벌 판매량을 보시면 정말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특히 미국에서는 입지는 정말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휴미라는 FB의 전체 매출의 57% 정도 되는 아주 압도적인 상품이죠. 그래서 FB가 휴미라라는 그런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뛰어난 약품입니다. 근데 휴미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외에도 아주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게 FB입니다.
에버비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현재 2상과 3상 단계에 있는 주요 신약들을 보면 먼저 면역력 분야, 이 이뮤놀로지 분야에서 보면 린벅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현재 FDA 승인 요청을 한 상태고 곧 승인이 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장기적으로 휴미라를 대체할 신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4억 달러로서 연간 매출 기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였던 3.4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종양학 분야, 언컬러지 분야에서는 임브루비카라는 신약에 대해서 최근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벤덱스타라는 신약은 3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학 분야에서는 이 주베더մ 컬렉션이라는 신약에 대해서 최근 FDA 승인을 받았다고 나와 있고요. 참고로 임브루비카는 에브비의 경영진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신약 중에 하나인데,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정말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브비에 있어 가장 엄청나게 중요한 약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스카이리지의 경우에는 2019년 4월에 미국 FDA 판매 승인, 유럽 EC의 마케팅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상 3상 단계에서 진행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임상 대상자 중 75%는 16주 이후에 90% 이상의 피부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 1년이 지난 후에는 대상자 중에서 81%가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고요. 경쟁사인 노바티스의 코센틱스라는 약보다 더 유의미한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2020년 매출은 10억 달러 이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에브비는 각 임상 단계별로 정말 많은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는 임상 3상 단계에서도 정말 많은 약이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승인된 이 린벅, 그 다음에 스카이리지, 벤덱스타, 임브루피카는 2020년대 에브비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제품이라고 보여지며 장기적으로 휴미라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면역학에서는 휴미라와 린벅, 그 다음에 스카이리지, 종약학에서는 임브루피카, 벤클렉스타, 그 다음에 의료 미용학에서는 최근에 인수한 알레르젠의 버톡스, 그리고 주베더름 등이 있고, 신경과학에서는 버톡스랑 브레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시형간염에서 그리고 뭐 메브리알 같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약이 지금 가지고 있고, 이제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의 최근 매출을 보면요, 우선 휴미라의 경우에는 미국 내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특허권이 만료된 국제시장에서 매출은 확실히 지금 제네릭 제품의 시장 파일을 내주면서 매출이 지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맥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아까 수차례 얘기했던 그런 스카이리지나 린벅, 그 다음에 임브루피카, 벤클렉스타 이런 제약사를 보면은 아직은 좀 매출 규모가 좀 미미하지만 확실히 성장세는 좀 돋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용 쪽에서 보톡스는 이번에 이제 알레르기 인수로 최근에 편입된 종목인데 제약 상품인데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이제 뉴로사이언스나 아이케어, 오멘스 헤어스 등은 매출 비중이 크진 않지만 알레르기 인수로 이제 새로 편입된 종목인 만큼 앞으로 성장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약들과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에브빌 경영진은 2025년까지 휴미라를 제외한 의약품의 판매가 35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간 가장 성장성이 큰 의학 분야를 본다면 항암제 시장, 여기 언컬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당뇨병, 류마틱, 그 다음에 백신, 뭐 이런 이제 뭐 바이러스 이런 이제 시장들이 있는데, 이 중 이제 항암제 시장에서는 에브비가 전 세계 2위이고요. 항류마티스 시장에서는 1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에서도 특히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C형 간염 포함하거든요. 이 C형 간염 시장에서 또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에브비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전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살펴봤던 그 혈액 항암제인 벤클렉스타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향후 몇 년 안에 30억 달러까지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류마티스 시장에서는 현재 최강인 휴미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휴미라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는 스카이리지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에브비는 이 성장성이 높은 세부 의학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브비 편도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두 편에 나눠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로 나머지 투자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리스크, 배당 매력, 밸류에이션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